시민 생활 속 건강지킴 클리닉, 시민건강놀이터 자문위원단에게 물어봐.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진주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감염병에 대해 관심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감염병과 호흡기 질환, 나아가 정보 속 올바른 건강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종연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참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염병과 전염병, 이게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대부분 시민께서는 감염병과 전염병을 비슷한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는 다릅니다.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모든 병을 말합니다. 반면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길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전염병이 communicable disease인데 이는 communication, 즉 대화와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는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겠죠. 네. 마찬가지로 전염병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병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전염병은 감염병이지만 모든 감염병이 전염병은 아닙니다. 말씀을 딱 해주셨을 때 우리가 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영어 철자와도 조금 유사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특히 독감이나 백일해와 같은 호흡기 관련 질환의 환자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감염병 유행 양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정책으로 억제됐던 호흡기 감염병들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로 늦가을부터 봄까지 유행하던 계절성 감염병인 독감이 여름철에도 유행하는 등 감염 양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감염병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한 신종 감염병이 계속해서 재발한다는 말씀이시죠?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거 2003년 사스 유행 이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유행까지 그 시기가 단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사람과 야생동물들이 더 자주 접촉하게 되면서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병원체가 사람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둘째, 세계화로 인해서 특정 지역에 유행하는 감염병이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셋째,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넷째,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새로운 병원체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팬데믹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감염병, 즉 질병 X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계 각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분들은 이런 전염병과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봄 대구 지역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지만 세계적인 대응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의 준수 때문입니다. 미지의 감염병인 질병 X가 출현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의 준수와 정부 지침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이나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고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대처법입니다. 이러한 팬데믹 위기 속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개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정보 홍수 속에서 건강한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은 또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또 풀어가면 좋을까요? 정보 홍수 속에서 이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찾는 능력을 건강 문해력, 헬스 리터러시라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건강 문해력은 팬데믹 위기뿐만 아니라 평소의 건강관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나 병원 같은 믿을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고 건강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확실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 문해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 문해력이 필요하다. 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염병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보 홍수 속에서도 건강한 정보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시민건강놀이터 자문위원단에게 물어봐는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